오늘 올림퍼스 영어 독해 기본 1, 일단 기말 대비 진도는 오늘 다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이제 했던 것들 다시 다지고 확인하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완벽하게 내용 정리 및 중요한 부분들 정리하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직전에 거의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여러분들 시험 볼 수 있게 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29일 월요일 날 영어랑 또 뭐 본다고 그랬지? 사회 그냥 전날 달달달 외우고 공부할 수 있게 영어를 미리미리 잘 해두도록 합시다. 일단 이제 두 번째 지필고사를 보는데 앞으로 이제 또 몇 번이야? 10번이 남았네? 그제?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년 1학기, 2학기 총 4번, 그다음 3학년 1학기, 2학기 총 4번. 장거리 레이스예요. 마라톤입니다.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말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때 주로 보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당연히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 요즘에는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특목 자사고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도입하기도 하는데 어, 숫자가 아닌 다른 것들도 들여다보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출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쪽을 이 학생이 선택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물리학과를 지원하는데 물리는 듣지도 않았다. 그러면 바로 그냥 탈락인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진짜 이게 중요한 건데 세특은 사실은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어? 다시 한번 말하는데 세특이나 창체 같은 경우에는 어, 감점만 안 당하게 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숫자가 아닌 다른 정성적 평가를 할 때 내신 성적이 아닌 다른 거를 볼 때 이제 교과목 선택도 보지만 또 한 가지는 내신 성적의 추세, 즉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조금씩 점점 나아졌는가 아니면 오히려 떨어졌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다소 조금 부족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2학기 때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게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더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내신을 반영하는 정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근데 난 내신이 엉망인데 정시 지원할 때 많이 불리하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정시에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급이 아니라 성실호 평가로 판단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등급이 아무리 좀 낮아도
성취도 평가가 높다, 원점수가 높다 그러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등급만 신경 쓰지 말고요. 가장 중요한 건 원점수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원점수. 자, 그러면 유닛 17 장문 독해 수능 대비 어널리시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 감정과 창의적 사고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시, 긍정적 감정과 창의적 사고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People tend to assume that positive emotions are sources of simplistic or lazy thinking. People tend to assume that 사람들은 that 이하라고 assume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표현을 우리는 근거 없는 믿음 또는 잘못된 생각, 미스라고 하죠. 이 글은 myth and truth, 근거 없는 믿음에 대한 반박 구조를 갖고 있구나. 자, 긍정적인 감정의 source, 원인, 원천, 근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긍정적인 감정이 무엇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느냐? simplistic. simplistic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simple이라는 단어에 listic이라는 전미사를 붙이게 되면 simple은 그냥 단순한 간단한 이란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simple은 복잡하지 않다라는 긍정적 어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근데 simplistic은요, 단순한 이란 뜻이긴 한데 얘는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어요. simplistic thinking.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쉽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생각하는 이라는 의미. 아시겠죠? 레이지는 당연히 게을러 빠진 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죠. 어휘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긍정적인 감정이 너무 단순하고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게을러 빠진 생각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있잖아. 생각 자체가 너무 단순해 빠지고 게을러진다라고 생각을 한다. 인과관계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미스의 핵심은 뭐냐면 positive emotions가 원인, 그 다음에 simplistic or lazy thinking이 결과, 부정적 결과를 의미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살펴볼게요. Think of any highly creative person. 자, highly는 높게가 아니라 얘는 강조부사입니다. 강조부사예요. 매우라는 뜻이죠.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령 빈센 반 고흐라든지 버지니아 울프, T.S. 일리엇, 그리고 찰스 다윈과 같은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And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뭐뭐 해라 명령문 다음에 and 주어 동사 하게 되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하게 된다. 이때 and는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이란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명령문이 원인 주어 동사가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얘는 명령문을 if 절로 전환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전환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하게 된다. 원인 결과 관계로. 알겠니? 당신이 아주 창의적인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결과 You imagine their creative acts were produced during moments of struggle, tension, gloominess, and even despair. 당신은 상상하게 되는데 어떤 걸 상상하냐면 그들의 창의적인 행동이 were produced. 수동태 나왔죠? 왜냐하면 their creative acts가 produce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창의적인 행동은 만들어졌다라고 상상하게 되는데 어떤 순간 동안에 첫 번째 고통받고 두 번째 긴장되고 세 번째 우울하고 네 번째 심지어 절망하고 있는 순간에 그들의 어떤 창의적인 활동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왜 안 되지?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냥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유레카, 이거였구나. 이런 모습을 종종 상상한다라는 거지. 아유, 먹고 살기 참 편하다. 아, 너무 좋다.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lice Isen suggested that. 자, 여기서 suggest는 제안하다가 아니라 제시하다라는 뜻으로 보셔야 돼요. 다시. suggest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직설법이라는 것은 시간과 시제가 일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서 현재 시제가 나오기도 하고 과거 시제가 나오기도 하고 미래 시제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정신 차려. 첫 번째 suggest 다음에 대절이 뒤에 이어질 때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should 생략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 suggest는 제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과거 시제나 현재 시제나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동사 원형 뒤에 s나 es 붙어 있는 이런 직설법이 나오는 경우에는 제안하다가 아니라 제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제시한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대절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위의 대절, 제안하다 할 때는 즉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should 생략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엔 대절의 의미가 S1의 주관적인 의견을 의미하고요. 무슨 뜻이야? S1은 S2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제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의 경우에는요, 대절이 S2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S1은 S2가 실제로 이러하다, 이러했다라고 보여주다 이런 뜻이. 알겠어?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암기해가지고는 안 된다. 자, 그럼 여기서 suggest는 뒤에 대절의 동사를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데 is, 자, 현재 시제 나오고 있죠? 맞지? 그러면 이때 suggest는 제시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이고요. 대절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시 앨리스 아이센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견해가 틀린 거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관점은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 자, 창의성은 긍정적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견해를 말하는 거죠. 먹고 살만한데 뭐 창의성이 발휘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틀린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 또 왜 was 안 쓰고 is 앞에는 과거 시제인데 왜 뒤에 현재 시제 쓰고 있느냐? 요거 앨리스 아이센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객관적 사실, 즉 팩트를 의미하기 있기 때문에 was가 아니라 is 현재 시제로 쓰고 있다라는 거야. 현재 시제는 언제 쓰는 건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똑같은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알겠어? 시제 일치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절의 동사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shouldbe 아니고요. 그 다음 should 생략한 동사 원형 be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제 일치 시켜가지고 was도 아니고요. 현재 시제 is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앨리스 아이센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견해가 틀린 것이라고 보여주었다. 즉, that 여기서 that은 접속사 앞에 that하고 동격을 나타내는 거죠. 같은 의미야.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사실을 보여줬냐면 happiness instead prompts people to reason in ways that are flexible and creative. 자, instead 대신에 자, 그 다음 prompt 형용사로 쓰이면 자, 신속한이라는 뜻인데 동사로 쓰이면 재촉하다라는 뜻이에요. 빨리빨리 해. 이게 재촉이죠. 오형식 구조로 써가지고 주어, prompt,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씁니다.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하도록 재촉하다, 촉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결국 요구하다, ask라든지 require, request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자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도록 재촉하다, 요구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목적어 투부정사를 서둘러서 하게 된 건 주어가 요구하고 재촉했기 때문이니까 이것도 무슨 관계? 인과관계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된 것은 주어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주어, 해피니스가 원인, 그 다음에 people to reason in ways that are flexible and creative. 얘가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세 번째 문장 다시 자 앨리스 아이센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견해가 틀린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즉 다시 말해서 행복하면 대신에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게 된다? reason 추론하게 된다. in ways that 어떤 방식으로 flexible하고 creative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출현하게 된다라고 보여주었던 것이 알겠습니까?
여기 프랑스도 S 뒤에 붙어 있죠. 동사 형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S 빠지면 안 돼. 그다음에 프랑티드 써도 안 됩니다. 정신 차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 하는데 지금. 자, 세 번째 문장,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문장은 당연히 주관식 서술형, 어법, 뭐 하여튼 출제 가능성이 자, 탑티어예요, 탑티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자, ways. 그 다음에 that. 관계부사 how와 관련해 가지고 영어에서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때 방법이나 방식이라고 할 때 자, 첫 번째는 how만 쓰든지 두 번째는 the way만 쓰든지 아니면 세 번째 the way how 쓰든지 that 쓰든지 미안. 더는 생략 지금처럼 가능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the way in which 로 쓸 수 있는데 다섯 번째 관계부사 하우는 선행사인 way와 절대 나란히 함께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in ways that 대신에 그냥 in ways만 써도 되고 아니면 ways that 대신에 how만 써도 되고 그다음 in ways that 다음에 that 대신에 in which 써도 되는 거지. 알겠니? 어제 밤샜니? 네. 왜? 대충 하라니까. 그래서 2시간 됐어. 잘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선생님도 솔직히 말할게.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주 오랜 이야기인데 선생님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당 오락이라는 신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4시간 공부하고 4시간 기만. 아, 오락이다. 음, 떨어질 낙이야. 붙을 당이고 합격할 당.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근데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절에는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 학생이 말이야. 정신머리가 빠져가지고 어디 6시간이나 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혼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일과가 어땠냐면 일단 아침 7시에 7시 7시쯤 7시 반쯤에 일어났죠, 솔직히. 7시 반쯤에 일어났고 그래서 아침 먹고 되게 빠르네. 어 7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고 세수하고 그다음에 불이 나게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8시까지 등교를 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8시 10분인가 아침 조회를 했어요. 음, 선생님이. 근데 그때 당시엔 학교에서 급식 안 줬어요. 선생님은 급식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심이랑 저녁 도시락까지 다 싸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사물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시간표에든 뭐 교과서라든지 숙제 또 다습서 그 당시에는 뭐 영어 사전은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되니까 두꺼운 거 그냥 가방에 다 때려놓고 다녔고 체육 들고 체육 들면 체육복도 싸가야 되고 그 당시엔 교련이라는 수업도 있었어요. 군사 제식 훈련이 있었거든. 교련복도 싸고 다녔어요. 빤이라고 들어갔니? 다리에 바지에다가 이렇게 바지 헐렁하지 않게 둘러싸는 선 같은 거. 그럼 운동장에 교련 시간에는 이제 나무총 들고 제식 훈련하고 줄 맞춰서 행진하는 연습하고 그런 거 했었어요. 이런 거 다 들고 다녔어. 도시락 양쪽에 들고. 그 당시에 학교까지 걸어가면서 이제 영어 단어 종이 쪽지에다가 써놓은 거 외우면서 걸어 다니고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때 컴퓨터도 없으니까 이게 언제냐면 1989년도 선생님이 1989년도에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아니다 90년도에 들어가서 맞아 90년도 92년도에 졸업했으니까 90년 91년 92년 아닌데 89년에 들어가가지고 92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음 아니 4년이 아니라 고1 90년도에 고2 91년도에 고3 그 다음에 92년도 3월 달에 2월 달에 졸업을 하니까 그래서 92년도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죠. 이제 3년 동안 이제 계속 이런 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 거야. 그러면 한 4시 반쯤에 이제 수업이 끝나죠. 종례하고 그 당시에는 학생이 다 청소를 했어요. 대충 뭐 그러면은 5시나 5시 반쯤 끝나게 되거든. 그러면은 이제 집이 가까운 녀석들은 그냥 저기 뭐 집에 가서 밥 먹기도 하고 근데 집이 멀면은 또 왔다 갔다 귀찮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 남아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6시부터 면학실에 들어가요. 지금도 있죠? 정교 등수대로 쭉 이렇게 앉혀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때 빡세게 공부시켰어요. 그때는 학원이 사교육 금지가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학원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사교육은 EBS.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그냥 공부하는 거야. EBS 강의 들어야 되면 그때 이제 시간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비디오에다가 녹화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보거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면 이때는 11시까지야. 연락실이. 화장실 갈 때도 허락받고 가야 돼. 학교 선생님이 강목 들고 다녔어. 졸고 앉아 있으면 뒤에서 강목으로 이렇게 머리를 그냥 퐁 이렇게 쳤어요. 11시에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 졸리잖아. 그지? 침대도 있고, 나 혼자 있으면은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생각도 되고, 그러면 이제 현타 오고 이제 자고, 자다가 일어나서 할까, 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가지고 바로 독서실에 갑니다. 그때는 관리용 독서실 그런 건 없었던 시절이니까. 독서실 가가지고 새벽 그때는
밤새 하는 데도 있었고, 못해도 4시까지는 했어요. 새벽 4시까지는. 근데 이제 4시까지는 너무 늦으니까, 자긴 자야 되니까. 보통 이제 3시까지 또 부지런히 하고, 3시 반에 집에 가가지고, 집에 도착해서 그냥 자는 거야, 그냥. 이따가. 아침에 일어나서 7시 반에 일어나서 다시 다람쥐가 쳇바퀴 돌도 이렇게 산 거지. 이렇게 3년을 보냈어요. 물론 토요일하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저녁 일요일 날 오전에는 유일한 자유시간. 아침에 한 10시, 11시까지 이제 자고 토요일 날 조금 일찍 자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너무 놀고 싶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비디오 한 편을 본다든지 영화 한 편 보고 이제 11시쯤 자가지고 거의 뭐 한 12시간 자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일요일 날 다시 독서실 가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 부족했던 거, 계획대로 못한 것들 보충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대학 들어가고 선생님 계속 고시 공부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했었어. 학원 와가지고 아이들 가르칠 때도 시험 대비 전이나 막 이러면은 진짜 자료 준비하고 뭐 그러다 보면 밤을 새고 그냥 수업 들어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도 웬만하면은 수업 준비하고 자료 만들고 뭐 그러다 보면 새벽에 막 3시, 4시 이렇게 돼. 이렇게 거의 20년 넘게 사는 거야, 학원 다니면서. 근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조금 힘들기. 다음날 밤샌다 그러면은, 다음날 도저히 수업을 못하고 힘들더라고. 근데,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잠을 새거나 잠을 조금 잘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그렇다고 해서 병든 닭이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지. 알겠어? 정신 차려. 네. 수업 시간이 조는 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야. 첫 번째, 체력 저하, 수면 부족. 근데 미안한데 너희들 나이 때는 사실 이거 해당 사항이 없어. 사람이 있잖아. 되게 영악하다. 자기 몸을 진짜 갈아놓고 혹사시키지 않아요. 진짜 죽을 것 같잖아. 그지? 그러면 진짜 뇌가 알아서 차단을 해줘. 근데 그 차단하는 게 너무 빨라. 사실은 그렇지 않아? 어? 똑같은데 전날 2시간밖에 안 잤어. 근데 오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어. 그래도 꾸벅꾸벅 졸 것 같아? 아니잖아. 그러면 이건 아니란 이야기. 체력 저하, 수면 부족이 진짜 원인이라면 공부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뭐 어디 진짜 재밌는 데 가도 똑같아야 돼. 나 못 갈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전날 밤을 샜는데도 시험 끝나고 야, 오늘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 친구들이랑.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 얘기는 진짜 체력 저하는 아니라는 거지. 물론 체력이
교화된 건 맞지. 근데 죽을 지경까지는 아니란 이야기야.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뇌가 알아서 지금 몸을 사리고 있다는 이야기. 두 번째 원인이 뭐겠어요? 긴장감이 풀어진 거지. 사실 이게 제일 커. 긴장감이 풀어진 거. 지루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연습해야 돼. 잠도 결국에는 훈련의 일부예요. 잠도, 수면도. 알겠습니까? 자, 정신 차려. 지금 세 번째 문장 너무 중요한 거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썰을 풀었다. 다시 봐봐. 세 번째 문장. 앨리스 아이스는 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견해가 틀린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즉, 대신에 행복은 오히려 사람들이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추론하게끔 자극한다, 요구한다, 재촉한다라고 보여주었다. 알겠어? 자, 문장 구조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n her studies, Aysen induced positive emotion in her participants with small events. Induce, 유도하다, 이끌다란 뜻이죠. 자신의 연구에서 아이센은 자신의 참가자들에게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했습니다. 작은 이벤트와 함께. 자, 순서 잘 기억하세요. She gave them little bags of candy. 자, 여기서 them, 간접 목적어, little bags of candy, 직접 목적어, 사용식 구조죠. 여기 them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실험 참가자들이겠죠? 자, 작은 이벤트로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자, 사탕 봉지를 작은 걸 줬어요. Or they found a dime. dime은 10센트짜리 동전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100원 정도 하는 거야. 자, 100원짜리 동전을 참가자들이 발견했던 거죠. 자, she had placed in their path. 그들이 다니는 길에 아이센이 놓아두었던 had placed 과거 완료는 대과거를 뜻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발견하기 이전에 놓은 거니까. 알겠니? They watched amusing film clips. amusing 즐겁게 하는 자, film clips 이 동영상이 amuse의 주체니까 ing 현재 분사로 꾸며주고 있는 거죠. 알겠어? 자, 유튜브 쇼츠 막 재밌는 거, 쇼츠 막 이런 거 봤단 말이야. These subtle ways of making participants feel good produce striking changes in their reasoning. 자, 이거 주어가 뭡니까? These subtle ways. 얘가 주어죠? Of making participants feel good. 여기까지는 자, 동격 수식어가 되겠고요. Produced. 얘가 동사고 striking changes가 목적어인 삼형식 구조죠. 자, making 사역동사이고요. 그 다음 목적어 다음에 feel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 오형식 구조 잘 살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subtle은 비무음이다. 무음. 비 발음 안 해요. subtle이 아니고 그냥 subtle이야. 자, subtle 미묘한 알기 힘든 알아차리기 힘든 이란 뜻이고 이러한 미묘한 방식들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미묘한 방식들 세 가지 뭡니까? 자, 사탕 봉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동전 같은 거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동영상 시청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참가자들이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드는 방법이었어.
feel, 감각동사 다음에 good, 형용사 보호 나오고 있죠? look, sound, smell, taste, feel. 감각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형용사 보호가 나와야지. 부사가 나오면, 동사 꾸며주는 부사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 꾸며주는 수식어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지. 알겠지? 자, 다시. 참가자들이 기분 좋게 만드는 이러한 미묘한 방법들은 striking, 자, 두드러진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참가자들의 추론에 있어서 when given one word such as carpet and asked to generate a related word, 자, when 접속사하고 given 과거분사, 자, 과거분사 1, asked 과거분사 2, 병렬 구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에는 뭐가 생략된 겁니까? 자, they were가 생략된 구조죠. 여기서 they는 당연히 people,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카펫과 같은 한 단어를 받았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단어를 generate,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people feeling positive emotions,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came up with, 생각해냈는데 more novel associations, novel, 형용사, 신선한, 새로운이란 뜻이죠. 좀 더 새로운 자, 관계를 생각해냈다. fresh라든지 texture, 질감과 같은 이러한 연관어를, 새로운 연관어를 생각해냈어요. then, 뭐보다 앞에 비교급 나왔으니까 뒤에 반드시 then 나와야 되겠죠? 뒤에 then 나왔으니까 앞에 비교급 more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보다 people in a neutral state. neutral 무슨 뜻이에요? 중립적인, 이도저도 아닌, 알겠어? 중립적인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 who tended to produce more common responses such as rug. rug는 누더기죠. 자, 근데 이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좀 더 흔한 반응, 누더기 같은 카펫이라는 단어를 듣고 연관어를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카펫하면 뭐 신선한 또는 질감 뭐 이런 좀 참신한 연관어를 떠올렸는데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람들은 어떤 연관어를 생산했느냐? 누더기, 깔판, 뭐 이런 뻔한 이러한 연관어, 반응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8번 문장도 문법 구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비교 대상이 뭐와 뭐죠? 비교 대상,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고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새로운 참신한 연관어를 생각해냈던 반면에 중립적인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진짜 뻔한, 너무 흔해 빠진 반응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었다. 알겠어? 너희들도 공부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 공부할 때 어? 논리적 사고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거, 유연한 사고 이런 걸 하려면 너희들 감정이 어때야 돼? 좋아야 되지. 알겠어? 기분이 좋아야 돼. 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책상에 앉기 전에 항상 스스로에게 멘탈 트레이닝을 해줘야 돼요.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는 거지. 아, 좋다. 나의 미래가 밝아지는구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진짜 하고 싶은 거를 떠올려. 오늘 진짜 하고 싶은 거. 게임 있다 그러면, 이거 빨리 하고 게임 해야 되겠다. 이거 빨리 하고, 나와의 약속하는 거지. 이거 빨리 하고, 한 시간 동안 게임 해야지. 아니, 뭐 열심히, 아니, 대충 하면 또 안 되지. 스스로, 자, 양심에 어긋나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거, 오늘 이거 공부 다 끝내고,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다 끝내고 나서 게임하면 엄마가 뭐라 그래? 하고, 그럼. 근데 할 거 다 하는 게 이제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너무 욕심을 내니까 그래, 그것도.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 한 번에 몰아가지고 다 하려고 하니까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야. 해도 끝이 안 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눠야죠. 소분. 알겠어? 뭐 공부하는 거 맞지? 하루에 삼시세끼 간식 이렇게 나눠서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끼만 푹 시켜서 먹는 거랑 똑같아. 빨리 해. 그 다음에 열심히. 그 다음에 진짜 즐겁게 그냥 게임하세요. 딱 한 시간 하고 그냥 좋아. 하고. 근데 공부는 대충 하고 게임 막 부지런히 하다가 한 시간, 너무 아쉬운데 더 하자. 밤새고.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엄마가 자꾸 의심하고 뭐라 그러는 거지. 원인은 여러분 때문이에요. 어쨌든, 자, 긍정적인 감정을 일단 만들어 보자. 자, 9번 문장입니다. People feeling positive categorize the objects in more inclusive ways. inclusive, 포괄적인이란 뜻이죠. 포괄적인이 무슨 뜻이야?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포함하는 이란 뜻이지. 광범위한, 긍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분류했어요. 사물을 좀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자, 포괄적인 방식으로 사물을 분류했어요. Rating fringe members of categories. fringe는 비주류라고 각주에 나오긴 했어요. 자, 분사구문이죠. 뭐뭐하면서, 자, 평가하면서 비주류 구성원들, 그 카테고리의 비주류 구성원들, 가령 예를 들어서 like cane or purse, 지팡이나 지갑 같은 것을 as an example of clothing, 의류의 예시로서 지팡이나 지갑, 아니면 양말, 뭐 이런 것들. 자, 이건 비주류 구성원들인데 이런 것들을 as better members of that category, 그 카테고리의 보다 나은 구성원으로 평가를 한 거죠. rate A as B, A를 B라고 평가하다. 자, than people in a neutral state. 자,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whose categories tended to be more narrowly defined. 이 사람들은 좀 더 좁게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 나왔죠?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조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는 접속사 플러스 소유격 대명사로 이루어진 규칙인데 소유격 my, your, his, her 이런 거죠. 소유격 다음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줘야 되죠. 자,
얘도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명사 나와야 되고요. 명사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또 있어야 되고. 자, who's하고 이 명사 B가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다시 선행사 명사 A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명사 B가 요 뒤에 명사 A가 빠져 있는 부분을 보충하면서 주어가 없으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목적어 없으면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완전한 구조를 갖추게 된다. 알겠지? 자, 9번 문장도 반드시 자, 구조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미도 정확하게 숙지를 할 것. 됐습니까? 자, 그다음 유닛 17 장문 1 practice 1, 2 논리정문 보겠습니다. 색 지각의 문제. 색을 인식한다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We likely evolved color perception. 얘가 색 지각이죠. 색을 인식하는 능력을 우리가 진화시켰는데, in part, 부분적으로, to better figure out whether or not food is good to eat. 자, 그러니까 먹을 것이 먹기에 좋은지 아닌지를 보다 잘 알아내기 위해서. 인과관계. 자, 색, 지각 능력, 인지 능력이 원인. 그 다음에 먹기에 좋은지 아닌지 알아내는 게 결과, 인과관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 인간이 색깔에 대한 지각 능력을 발달시킨 목적이 뭐죠? 어떤 게 있는데 그게 먹어도 괜찮은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두 번째 문장. In ordinary sunlight,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햇빛 아래에서 a ripe tomato reflects a certain portion of the light and looks red and eatable. 잘 익은 토마토는 첫 번째 햇빛의 일부를 반사하고 두 번째 빨갛고 eatable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감다살이 무슨 뜻이야? 어? 밤이 다 살았다고? 그래? 감다 뒤는 뭐야? 그래? 아, 그렇구나. 나 몰라가지고, 진짜 몰라가지고. 어. 아, 그럴 때 쓰는 거야? 아, 진짜, 감다, 감다디네. 아, 그러면 진짜 재미없다라는 이야기야? 아, 감다살이다. 그러면 진짜 재밌다는 이야기고. 아, 그 감이었구나. 느낌. 예. 나 감자튀김인 줄 알았어. 감자튀김 다 먹으면 뒤진다. 감자튀김 다 먹으면, 아,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야. 감자튀김 다 먹으면, 살아난다? 그게 좀 이상해가지고. 알겠어. 감자살! 그거 없이. 자, 다시. 그냥 일반적인 햇빛 아래에서 잘 익은 토마토는
자, 햇빛을 반사하고 빨갛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A rotten tomato reflects the light differently and looks brown and disgusting. 자, 썩은 토마토는 햇빛을 differently 요거는 뭐 하는 거야? 앞에 reflects 동사 꾸며주는 거죠. 보호 아닙니다. 햇빛을 반사하는데 어떻게 반사하는 거야? 다르게. 잘 익은 토마토와는 다르게 반사를 하고. 알겠어? 그리고 두 번째, 갈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disgusting. 역겨워 보입니다. ing 쓰고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It is these light reflecting properties, reflectance. 이거 반사율이라는 뜻이죠? It's redness or brownness that are important. It is the 강조 구문입니다. 아, 강조 구문이에요. it is the 강조 구문을 설명해 드릴게요. it is the 강조 구문의 원리.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 중에 여기 주어나 목적어나 수식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it is나 과거 시제인 경우에 was 그 다음에 that 그렇게 쓴 다음에 주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목적어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수식어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강조하고 싶은 걸 여기다 넣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이러한 빛을 반사하는 여기서 property는 속성이라는 뜻이죠. 토마토의 이러한 빛을 반사하는 속성, 즉 반사율. 다시 말해 빨간색이나 또는 갈색이 중요한 거지. Not the fact.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이때 that은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고요. 어떤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The tomato is illuminated by the sun. 토마토가 햇빛에 의해 조명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죠. 토마토가 빨간색인지 갈색인지가 중요한 거지. 햇빛에 뭐 조명을 받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죠. 수동태 주의하시고요. A red tomato under a blue lamp is just as eatable. 파란색 램프 아래 있는 빨간 토마토는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색깔만 달라 보이는 것 뿐이지. 알겠지? 자, 네 번째 문장. It so happens, however, that a red tomato observes blue light and does not reflect it. 자, 역적. It, 가주어. That, 진주어. 하지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 빨간색 토마토가 파란색 빛을 흡수하고 파란색 빛을 반사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이겠어? 파, 파란색을 흡수해가지고 반사를 안 하는데 빨갛게 보여요? 자, 결과적으로 A ripe tomato under a blue lamp does not look red but black. 뭐라고? 파란색 램프 아래 있는 잘 익은 토마토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검은색으로 보이고 and rather unappetizing 입맛 떨어지게 자 보인다. 파란색을 흡수하고 파란색을 반사하지 않으면 검은색으로 보인다. 검은색으로 보인다. 자, 여섯 번째 문장. This example illustrates the fundamental problem of color perception.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바로 이거죠. 색깔 인식 능력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It is impossible to separate a region's reflectance from its illumination.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그 다음 separate A from B 하면 A와 B를 구별하다 이런 뜻이죠. 한 영역의 반사율, 즉 색깔과 그 조명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알리면 토마토는 그냥 어떤 색깔이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 익은 토마토라고 하더라도 어떤 조명을 받느냐에 따라서 빨간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검은색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검은색 토마토라고 해서 입맛 떨어지게 못 먹는 거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게 인간의 색깔 인식 능력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거죠. 다시, 인간이 색깔 인식 능력을 진화시킨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게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 보다 잘 알아내기 위해서 색깔에 대한 인식 능력을 발달시켰다고 했잖아. 근데 문제는 그 색깔에 대한 인식 능력의 문제점이 뭐예요? 이게 진짜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건지를 구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섯 번째 문장 꼭 정확하게 내용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장. Many animals take advantage of the confusion. 그러니까 confusion 무슨 뜻이야? 혼란, 혼동이란 뜻이죠. 애매함이라고 나왔네. Between color and illumination in their camouflage. camouflage 위장, 변장이란 뜻이죠. 자, 많은 동물들은 take advantage of, 이용한다. 장점만 쏙 빼먹는다. 자, 애매함을, 무슨 애매함? 색깔과 조명 상태 사이의 애매함을 이용하는데 자신의 위장에 있어서 자신을 위장할 때 색깔과 진짜 색깔과 조명 상태의 애매함을 자, 이용한다. 여기서 색깔과 조명 상태의 애매함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말한 우리의 그러니까 색깔 인식 능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지. 자, 8번 문장 보겠습니다. These animals have darker backs than bellies. belly는 배 부분이죠. 자, 이러한 동물들은 배 부분보다는 더 짙은 등을 갖고 있습니다. Or the converse, 아니면 정반대죠. If they usually hang upside down,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보통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like some caterpillars, 어떤 애벌레처럼 보통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반대로 자, 배 부분이 더 짙고 짙은 색깔이고 등이 더 밝은 색깔을 갖게 되는 거죠. This counter shading, 자, 이러한 명암 역위형 보호색은 whose traces can be seen in dogs.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잘 기억하시고요. 개에게서 그 흔적이 종종 보여질 수 있는데 조동사 수동태 개에게서 그 흔적 어떤 흔적? counter shading의 흔적이 보여지는데 offsets 상쇄한대요. 무력화시킨대요. The body shape revealing effects 그러니까 몸 형태의 드러내는 효과를 상쇄시킨대요. 빛과 그림자의
자, 몸 모양을 드러내는 효과를 상쇄시킨대요. rendering, 분사구문. 자, render라는 동사는요,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면 주다, 수여하다 이런 뜻이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나오는 오형식 구조에서는 make, 목적어를 보호로 만들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the animal, 얘가 목적어 less visible, 덜 보인다, 보호니까 이때는 make의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동물이 멀리서 오면 잘 안 보이도록 만든다. 뭔지 알겠어? 일도 이제 보호색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 수업할 때, 공부할 때. 조는 거, 딴짓하는 거 안 들키기 위해서. 그지? 이 조명과 여러분들의 몸매의, 그러니까 조명과 색깔의 애매한, 아이고. 자, 내용 이해됐어요? 아,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구만. 계속 얘기해봤자 못 들어, 너희들 지금. 이미 지쳐가지고 지금. 멘탈이 나갔어. 잠깐. 왜? 그러니까. 응. 뭐지? 조건 보호국에서 나와야지, 지금. 조건 보호국에서 나와. 아니, 난 유튜브로만 봤어? 봤어? 아, 웹툰으로? 자, 유닛 17, 장문 1, practice 3, 4, 적극적인 선택이 주는 정신적 부담 보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Most consumers would not much like it if at the time of purchase they had to choose every feature of their cell phone plan or all of their computer's initial settings. 대부분의 고객들은, 소비자들은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구매 당시에 소비자들이 had to는 과거의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죠. 자, 이거 가정법 과거네요. 모든 자, 휴대폰 플랜, 요금제나 또는 컴퓨터 초기 세팅의 모든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걸 그닥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자, would not much like. 과거형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이 구절에 자, 과거 시제,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existence of default saves people a lot of time, and most of those defaults may well be sensible and suitable. 기본값의 존재는, 디폴트 값의 존재는 saves, 덜어준다. people, 간접 목적어, a lot of time, 직접 목적어, 사형식 구조죠. save가 사형식으로 쓰이면 누구에게서 무엇을 절약해주다, 덜어주다, 아껴주다 이런 뜻이지. 자, 초기 설정의 존재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시간을 절약해주며 이러한 대부분의 초기 설정은 자, may well 여기서 자, well은
메이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때 메이는 추측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뭐뭐일지도 모른다. sensible. 자, 합리적인이란 뜻이죠. 자, 이 단어하고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단어가 sensitive죠. 이거 민감한, 예민한이란 뜻이지. 표기 설정의 대부분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적당한 것일지도 모른다. 무슨 표기 디폴트 값이 다 설정돼가지고 나오느냐? 이게 합리적이야. 그리고 적당해. 우리가 그렇게 막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 세 번째 문장. Few consumers would like to spend the time required to obtain relevant information and to decide what choice to make. 자, few는 부정의 뜻이죠. few 다음에는 항상 복수명사 나와야 한다고 했고요. 소비자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요구되는 시간이죠. 과거분사. 왜냐하면 시간이 require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무슨 요구냐면 첫 번째,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까? 자, 요거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첫 번째 문장도 역시 가정법 과거 형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네 번째 문장. As compared with the default rule, 초기 설정 규칙과 비교했을 때 active choosing increases the cost of decisions, sometimes significantly. 자, 여기서 active choosing은 디폴트의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초기 설정 값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결정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때로는 상당히 증가시켜 버립니다. 무슨 뭐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또는 노트북이나 컴퓨터 이런 거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면 이거 사실 되게 부담스럽거든. 다섯 번째 문장.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active choosing can increase decision fatigue. 적극적인 선택은 결정의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Creating problems for other potentially more important decisions. 그래서 다른 잠재적으로 더 중요한 결정에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분사구문. 여섯 번째 문장. Decision fatigue might make it difficult for people to focus on the central questions that affect their lives. It 가목적어 to focus 진목적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죠. 여기 for people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고요. difficult 목적격보 오형식 구조입니다. 결정의 피로감은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뭘 어렵게 만들어? 사람들이 핵심적인 질문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핵심적인 질문,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핵심적인 질문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다목적어, 진목적어 구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어떤 일, tasks associated with their families, their jobs, their health, and the well-being of their loved ones. 관련된 일에 집중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거죠. 뭐와 관련된 거?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일과, 자신의 건강과,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 자, 이런 것과 관련된 일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사러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설정을 해야 돼. 적극적으로 내가 다 선택해야 돼. 직장도 못 가.
휴대폰 하나 사는데 한 일주일 걸려. 거기서 그냥, 사야 돼. 휴대폰 매장에서. 살아야 돼, 일주일 동안. 못하죠. 예? 자, 7번 문장 보겠습니다. The state of being poor, 가난 상태. And focusing constantly on how to make ends meet. make ends meet 하면, 자, 하루 벌어서 먹고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의 양 끝을 만나게 만드는 게, 그냥 하루 벌어 먹고 살다, 생계를 꾸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가난하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끊임없이 집중하는 상태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에 자, 끊임없이 집중하는 상태는 상당한 adverse effect,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어요. adverse, 부정적인 이란 뜻이죠. on IQ에 대해서 roughly, 대략 equivalent, 동등한 거죠. 가치가 똑같은 겁니다. to that of having no sleep the night before. 전날 밤에 아예 잠을 자지 못한 것과 같은 효과와 같은 거죠. 여기서 that은 지시대명사 effect를 가리키는 거죠. 너희들이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지금 IQ도 지금 되게 안 좋은 거야, 지금. 특히나 IQ도 안 좋은데 지금 더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그리고 약간 경계성 지능 아니야, 지금. 어, 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음, 이거 좀 수업한 거 기억이나 할란가 모르겠다. 무의식에서 꺼낼 거면 수업을 뭐하러 듣냐 말이지. 무의식에서 꺼낼 거면 뭐하러 이 수업을 듣느냐 말이지. 그래?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을까?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을까? 알겠다. 어떻게든 하여튼 가기를 시켜봐라 그러면. 자, because people have limited bandwidth. 자, bandwidth는 정신적 능력이란 뜻이고요. 여기 limited는 앞에 have랑 붙는 게 아니라 뒤에 bandwidth하고 붙어야 됩니다. 즉, 제한된 정신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야. 알겠어? 사람들이 정신적 능력을 have limited, 제한시켜 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한된 정신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it is no light thing to force them to pay attention to questions. 여기까지.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뭐가? force, 강요하는 거죠. 사람들이 질문에 집중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질문?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왔죠? 자, 전치사 그다음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전치사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지만 생략이 안 된다. 자,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무조건 훈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전치사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위치만 가능하다. 대신하 후 안 된다. 대안 안 된다. 생략이 안 되는데
전치사가 뒤로 가는 순간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하고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who나 whom, that가 가능하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which나 that 다 가능하다. 자, they have little interest. little은 부정의 뜻이죠. 어떤 질문이냐면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는 질문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at very requirement diverts scarce cognitive and perhaps emotional resources from other endeavors. 여기서 that은 지시 형용사입니다. 바로 그러한 요구 조건이 자, divert 자, 분산시키다, 변환시키다 이런 뜻이야. 자, scarce는 거의 없는 rare의 뜻이죠. 인지적인 자원을 다른 노력으로부터 그나마 얼마 없는 인지적인 자원을 자, 분산시켜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관심도 없는 질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이다. 지금 하고 싶은 것만 해도 지금 지능이 딸리는데 관심도 없는 일까지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면 다른 노력에 써야 할 자원을, 인지적 자원을 얼마 안 되는 인지적 자원을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안 좋은 일이다. 자, 9번 문장. It is in part because of cognitive scarcity that people choose not to choose. 자, it is 의 강조 구문입니다. 자, because of 전치사 of 꼭 써줘야 되겠죠?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자, 주어 동사 문장이 와야 되고 because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와줘야 됩니다. 자, 인지적인 결핍 때문에 부족 결핍이란 뜻이죠.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자, choose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예요. 투부정사 부정할 때 not을 투부정사 앞에 붙여야 되죠. 자, people choose not to choose. 문장 형태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10번 문장입니다. 마지막! For the same reason, 똑같은 이유 때문에 active choosing can be a serious burden. 적극적인 선택은 심각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자, 기말고사 범위 전부 내용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계속 여러분들 다시 반복하고 문제 풀었던 거 틀린 거 다시 확인하고 문장 외우고 반복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알겠죠?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마무리 잘 해주세요. 알겠죠?